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록셀 전정배입니다. 지금까지 채용 공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의 샤오미처럼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추구합니다. 4월 27일 중국 파운더 테크놀로지와 30억 원 투자의 영서를 체결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 샤오미 같은 회사가 한국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글에서 엠블록셀을 검색해 주세요. 엠블록셀, 발음이 좀 어렵죠? 구글에서는 조금 틀려도 다 검색됩니다. 엠블록셀, 한국의 샤오미를 목표로 하는 엠블록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두산중공업 회장인 박용성 중앙대재단 이사장이 3월 말 보직교수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이사장은 학과제 폐지와 대학 구조조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교수들을 가리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교육기관이라는 대학교 재단의 이사장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박 이사장의 막말도 문제지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학내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인문학 등 순수학문 학과가 고사될 우려가 있는 학과제 폐지 구조조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나온 막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 이사장은 어제 문제 발언이 공개되자 재단 이사장과 두산중공업 회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대가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진리와 학문탐구라는 대학의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의 기업화 논란은 어제 오늘 일도 중앙대만의 일도 아닙니다. 교육의 영역인 대학의 기업 논리와 산업 논리를 들이대며 효율과 취업만 강조하는 문제는 여러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대학마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학은 대학다워야 하고 지성과 교양이 꽃피는 곳이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대학의 운영은 재단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 상아탑이 돼야 합니다.
오늘 팟짱은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돼 사면 초과 상황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제 언론 취재에 불쾌감을 나타냈는데요. 이 소식 윤성효 오마이뉴스 경남 지역 기자에게 들어보고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는 이완구 총리 후임으로 꼽히는 인사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회에 나가 있는 최주영 오마이뉴스 기자와 이완구 총리 사퇴 이후 성완종 리스트 파문 2라운드 여야 전략을 알아보고요. 검찰에 나가 있는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의 고정 코너 인권의 정치에서는 헌법을 무시하는 경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22일 수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서 검찰 수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홍기 기자? 네. 네, 이 총리가 사퇴하면서 검찰이 수사 로직대로 이제 못 갈 이유가 없어졌는데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수사 부담을 던 셈이죠? 네, 검찰 계속 그 수사 로직대로 간다, 수사 논리대로 한다, 이런 말을 반복해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국무총리가 그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는 검찰도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데,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가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을 지휘하고,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 그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총장이 검사를 지휘하니까, 네.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진술을 했다 이런 보고는 가지 않더라도 네. 수사의 초점이라든지 진행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는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수사 대상이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면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본격 수사에 이제 착수를 하지 않는가, 이런 관측입니다. 네, 상식적으로도 그 총리가 현직 총리가 네.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다.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보니까 그 이완구 총리가 아직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사의 표명을 한번 한 거죠. 네, 사의 표명을 했고 아직 그 사표 수리가 네. 이제 대통령 돌아오면 이제 수리가 되고 처리가 되니까 아직은 현직을 네.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본격적으로 그 속도를 빨리 낸다든지 네. 그런 낌새는 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총리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좀 더 수사가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주알 고주알 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워낙 수사 보안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사람이 현직 국무총리에서 사퇴를 함으로써 네. 이제 어떤 수사에 대한 부담감 네.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봐야죠. 네. 아직까지는 검찰이 이 총리의 소환 시기 이런 건 언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이 총리가 이 성완종 리스트 8명 가운데 제일 먼저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다른 증거 확보가 먼저인가요? 계속 지금 현재 확보된 정황이나 이렇게 참고인, 중요 참고인 현황을 보면 네. 이 총리가 먼저일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먼저일 것이다. 둘이 1등을 다툰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는데 그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대한 소환은 얘기가 검찰 쪽에서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성완종 회장 최측근 그리고 이제 경남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제 소환이 진행 중인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어제 박준호 경남기업 상무를 이렇게 소환을 했고, 네. 그 오늘 또 수사팀이 누군가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누군지는 확인해주지 확인이 안 되고 않았나요? 있고, 네. 예. 이제 다만 이제 박상무 외에도 이제 경남기업 이제 실무자급 직원들을 네. 이제 몇 명 소환을 해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금품 수수 관련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왜 자료 관련 뭐 이런 건가요? 네, 그 이전에 그 경남기업 내에서 네. 어떤 증거인멸, 음. 회사 내의 뭐 자료를 빼돌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네. 이제 경남기업 이제 실무자급 직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경남기업 관계자 소환뿐만이 음. 아니고 뭐 이완구 총리의 전 운전기사나 그러니까 네네.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을 2013년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한 그 운전기사나 아니면 홍준표 그 지사에게 2011년 당시 뭐 돈을 건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경남기업 전 임원 윤모 씨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건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왜냐면 뭐 누구를 소환 조사를 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완구 총리 운전기사를 했던 분을 참고인 소환 조사를 했다. 네, 그럼 바로 이완구 총리의 3천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예, 있죠. 기사가 나간 거죠. 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만약에 2011년 전당대회 때 네, 성 회장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유나무계 그 경남기업 부사장 이분 만약에 소환 조사했다 네, 이렇게 되면 홍준표 금품 수수 관련 본격 수사 이렇게 네.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 검찰에서 누구를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네, 다만 그 이런 분들을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현 단계는 그 수사팀에서 밝혔던 대로 이제 한 칸 채우고 그 다음 칸 채우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현 단계는 자료 확보 단계인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초점은 그 비밀 장부라고 불리우는 네, 그 뭐 로비 내역을 정리한 추가 자료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 부분에 네. 이제 총력을 이제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 전 회장이 생전에 비밀 장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기재해 놓은 게 아니냐. 뭐 그 자료를 네네. 찾는다는 거죠. 네네네. 네, 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뭐 받으러 오면서 자신이 아는 한 비밀 장부가 없다고 했어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박 전 상무를 뭐 어제 조사하다가 긴급 체포를 했는데 이게 박 전 상무의 증거인멸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인가요? 네, 그 수사팀이 이제 어제 한 12시 30분경에 이제 박준호 상무가 검찰 나왔고 이제 낮 동안 계속 조사를 하고 밤에도 계속 조사를 하다가 어제 밤 11시 정도부터 네, 그 박상무를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확정된 건 아니다. 뭐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자들이 기사는 뭐 쓰고 있었는데 이제 새벽 2시를 넘어가지고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제 참고인으로 나왔다가 네, 이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돼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신병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네. 무슨 이유가 이제 있을까요? 계속 이제 지난 15일에 네, 그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직전에 그 경남기업 지하 주차장 그 CCTV를 끈 정황이 네. 이제 검찰에 입수가 됐고요. 그 정황을 검찰이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이 CCTV 왜 껐나 네, 보니 이제 확인해 보니 뭔가 자료가 회사 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박상무가
연관돼 있다라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밤 새벽 2시에 긴급 체포를 한 걸 보면 네. 어제 또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경남기업하고 그렇죠. 박상무 자택, 그다음에 성완종 회장 그 큰아들 네. 그 집이라든지 이건 막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마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어떤 박상무가 어떤 자료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 단서를 네. 이제 잡고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는 거겠죠? 검찰에게는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 네. 이 체포란 건 이제 강제 수사니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입증할 증거라든지 네. 어떤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들어야 이제 하겠죠. 나중에 또 체포해놓고 입증 못하고 이러면 또 검찰에서 또 망신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에서는 경남기업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면서 그리고 자료를 확보하면서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야권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인사들의 출국 금지를 요구하고 있던데 검찰도 이 출국 금지 조치 고려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어제까지는 네. 출국 금지를 안 한 걸로 확인은 됐는데 네. 검찰 내에서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실제 지금 뭐 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됐고요. 네. 이제 어제까지는 검토를 한다는 언급이 이제 나왔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네. 1박 2일로 예. 일본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니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네. 해외를 나갈 수 있느냐 이러다가 수사 다 나갈 수도 있죠. 뭐 우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는데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아무래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도 이런 비리 의혹 일단 받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계속 이렇게 있게 네. 못 나가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건 예상입니다만은 조만간에 네. 일단 8인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되지 않을까 네. 하고 예상합니다. 근데 또 되자마자 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네. 아무튼 지금 검찰이 출국 금지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비판 여론에 몰리겠죠. 어떻게 보면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뭐 자유자재로 외국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외국에 가서 정말 증거 인멸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지만 출국 금지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이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상식적으로 뭐 봐서 그렇고, 네. 뭐 아무래도 이 검찰이 지금 제 수사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이 수사가 어떤 정치적 수사다라는 그런 인식을 받는 것, 네. 그걸 지금 제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사의 철통관을 좀 지키고 있고, 네. 뭐 한때는 뭐 어떤 신문에서는 뭐 야권 인사들이 포함된 뭐 14명 리스트가 있다. 그러게요. 또 다른 거는 뭐 70, 80명 리스트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은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죠.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하고. 없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비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다 8명이 다 여권 핵심 인사들인데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다른 수사와는 달리 뭔가 특혜를 준다든지 네. 뭐 그런 걸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국 금지 조치는 기본으로 뭐 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뭐 곱게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수사해야 될 그런 조건은 만들어져 있어요.
과연 네네. 그게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지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자, 아까 이완구 총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금품수수 의혹 관련 정황이 나와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홍준표 네네. 경남지사입니다. 이 홍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 이것도 언급되지 않고 있겠네요. 홍 지사에 대한 수사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누구 관련자를 누구를 소환한다 그러면은 바로 수사 누구 착수 수사, 이렇게 되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일절 누구를 소환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제 검찰에서는 이게 바로 확인은 안 되지만 네. 계속 이제 주변 상황 주변인들 네. 그러니까 윤 부사장, 윤아무개 부사장에 대한 주변인들이나 이런 쪽 통해서 네.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고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예. 수사 그래서- 정황이 없다는 거죠. 이완구 총리 쪽이나 홍준표 총리 쪽이나 네. 그쪽 아직은 소환이 조금 멀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의 그런 수사를 보니까 경남기업 관련 조사 자료 확보 그리고 관련자 조사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셔도 네.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다. 네. 예, 계속 검찰에서 얘기를 하죠. 차근차근 이렇게 한 칸씩 채우고 다음 한 칸 채우고 이렇게 간다. 수사 논리대로 이제, 간다 그 말이죠.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이게 수사 논리대로는 맞는데 네. 너무 좀 그 당사자들이 대비할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아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일본까지 다녀왔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저 국회의원실 비서관이던 분이, 네. 전 운전기사, 운전기사한테 운전기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그때 안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해서 녹음해놨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네.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네. 보면,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그렇죠.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완구 총리가 지시를 했거나 관련이 돼 있으면 네네. 당사자가 증거 인멸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조치.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일단 운전기사분의 진술부터 먼저 확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증거인멸 정황이 있으면은 박상무처럼 네.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걸로 보여서 네.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 한 칸 채우고 다음 한 칸 채우고 이렇게 한다곤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있고 그리고 이게 김기춘 비서실장은 외국에도 다녀오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수사 의지가 정말 있느냐,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냐 이런 비판이 나와도 검찰이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검찰의 할 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검찰에서 별로 말을 안 하고 있어서 네, 네, 그냥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검찰 수사 논리대로 간다 그 말만 계속 하고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행동으로 자신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정치적인 그런 고려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줄지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2라운드에 들어선 느낌인데요. 여야 정치권 소식 국회에 나가 있는 최주용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주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성완종 리스트 특검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밝혔는데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이 특검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네. 특검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순간 이 이슈의 중심이 이제 특검의 구성, 방법, 그리고 특검의 범위 등을 이제 논하면서 이슈가 이제 흩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특검을 실시할 경우 상설특검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상설특검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여당이 추천권이 더 높기 때문에 여당 네. 중심의 상설특검이 꾸려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특검을 가는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네. 이완구 사태 이후에 이제 검찰의 수사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특검을 먼저 이제 공식적으로 꺼내면서 어떤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새정치연합이 조건부로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면은 가능하다. 네. 또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상설특검이 아닌 또 다른 특검법을 제정을 해서 네. 하자는 취지고요. 상설특검법을 또 이제 좀 보완해서 상설특검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두 네. 가지 입장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여야의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이냐.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네. 사실 상설특검법을 하게 되면 특검 수사팀의 규모가 이제 5명으로 정해져 있게 돼 있습니다. 특검 추천도 여권에서 5, 야권에서 2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네. 총 7명의 이 추천을 받은 인사들 가운데 대통령이 이제 5명을 출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가기에는 야당이 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상황이 진전이 현재 이제 검찰 수사는 지금 10명의 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상설특검보다 좀 더 많은 규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고 아마 새정치연합은 정확한 당론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검 얘기를 꺼내서 공방을 벌이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네. 블랙홀이 돼서 모든 이슈를 또 빨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지 않고, 또 특검 추천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의 유리한, 정부의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예,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 이명박 정부의 이제 자원외교 관련한 수사 전반이 네.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비리 문제가 이제 묻히게 될 판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완종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에서 이제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네. 이 자원외교 비리에 관련한 수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련한 수사가 계속 돼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이 기업인이 이제 자살하는 일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비리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야당에서 계속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먼저 이제 특검 카드를 꺼낸 셈이죠.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눴듯이 성완종 사면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네. 새누리당에서 계속 그런 이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권 당시에 2번의 사면을 받았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이 네. 당연히 그런 이명박 인수위에서 요구를 했고 핵심 인사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랄까요, 이 특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범죄의 단서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특사를 해준 것, 특별 사면을 해준 것 자체는
도의적 문제에 뭐 2번이나 하실 수 있냐라는 도의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뭐 전례도 있고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2번 하든 3번을 하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제 정권이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요구를 했을 경우 현 정권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에서 이걸 계속 공세를 삼고 있는데 새정치연합도 이런 거를 그냥 뭐랄까요 이명박 정부가 요구했다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 2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던 사면, 특히 지금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한 번의 사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면 모두가 다 검토 대상이 돼야 될 겁니다. 과연 그것을 새누리당이 받아줄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이는 순간 결국 새누리당의 주장은 좀 결국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직접적으로 당당하게 뭐 다 열어놓고 다시 보자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인데. 네, 알겠습니다. 어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성완종 리스트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어요. 야당은 최대한 빨리 운영위 소집하자 이런 입장인데 여당은 4.29 재보선 이후에 소집하자고 하고 있는데 여야의 셈법 뭐 많이 다르죠? 예, 국회 운영위는 이제 청와대가 이제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기 현 비서실장이 상임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야당은 이병기 실장으로 이제 이완구 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총구를 이제 이병기 현 실장에게 돌리는 모습인데요. 근데 결국 이제 이병기 회장 비서실장과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성완종 전 회장과 어떤 관계였나, 그 자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또는 어떤 특혜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 다음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그런 것을 이제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이병기 실장을 국회에 불러 세우면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려는 의도인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완구 총리마저 지금 사퇴한 마당에서 더 이 이슈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운영위 소집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야가 동상이몽인데 이런 가운데 국회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조특위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MB 정권 인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 끝까지 좁혀지지 않은 거죠? 예, 뭐 결국 청문회는 열기 어렵게 됐고요. 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도 종료됨으로써 국회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야당 역시 이런 야당이 집중적으로 이 자원외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어떠한 문제점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니죠. 어떤 것도 이제 책임을 물지 못하고 네. 결국 이 국정조사 특위를 마무리하게 된 거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비판을 좀 피할 수 없게 됐고요. 네. 새누리당은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뭐랄까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부터 검찰 수사,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이제 부패 척결을 외치면서 자원외교에 대한 전 정권의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압박을 했던 것이 결국 지금의 성완종 회장 사건으로 불거졌다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결국은 네. 지금 현재는 친이 친박의 어떤 다툼의 모양새가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서 좀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지만 결국 이 앙금이 또 언제 또 불거질지 네.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 어떤 자원외교 문제 또는 이명박 정부의 당시에 있었던 비리 문제가 불거진다면은 여당 내부에서 이후에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조특위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고 막을 내린 건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영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